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인터넷 1세대인 우리가 가져야 될 기업가 정신이 뭔가 참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누군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제 5060 세대들이 선배들이 만들어준 그런 어떤 그 빚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5060 세대에서 만드신 분은 정말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산업 규모가 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분들이 만들어진 그 잘못된 그 사회적 관행이 있습니다. 그걸 개척해줘야죠. 그걸 바로 잡아줘야죠. 소프트웨어 운동이고, 이제 휴먼웨어 운동이고, 정신개혁 운동입니다만은 해제가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인터넷 사업입니다. 기존 산업은 영역이 있습니다. 서로 뺏어먹기 사업이에요. 하나가 일을 가져가면 세계 시장에서 하나가 일을 가면 하나는 일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세 개를 다 가져가면 하나는 아무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인터넷 사업은 하나가 얘를 가져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5개, 7개를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공동, 사이버 스페이스, 우주와 같은 그 사이버 스페이스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더 확산시켜주고 키워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특히 이 사업을 하면서는 뭐냐면은, 적어도, 저는 이제 미국의 에디슨 주식회사를 굉장히 좀 벤처마킹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에디슨 주식회사는 지금 이제 제너럴 일렉트로닉스가 GE로 이제 발전했죠. 근데 그 회사의 그 회사의 이제 주식의 34%를 팔면은 우리나라 상장사를 통째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주식 가치적 측면에서의 규모입니다. 그럼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 회사의 주식을 100%를 팔면은 우리나라 상장사 한 3개를 또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상장사 3개 규모가 또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소득 수준이 우리가 상장사, 우리나라 규모가 한 10,000불 수준인데 그걸 20,000불, 30,000불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장 그 주식 가치적 측면만 따진다면은. 그럼 우리나라의 GE 같은 회사 만약에 한 개만이라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벤처 정책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선 세대들이 이제 일궈놓은 이 그 인프라 위에서 우리 벤처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2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벤처 기업한테 요구되는 이제 시대 정신이 뭐냐. 그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를 들어 참여정부하고 같이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함께 힘을 모아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뭐 관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새 마음 운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 왜 새 마음 운동이 필요하냐면은 각 그 시대에 따라서 정치 상황 따라서 시대 정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5060의 그 시대 정신은 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가 새마을 운동 그거였단 말입니다. 워낙 배가 고프니까 이 줄인 배를 채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겨울 되면은 길거리에서 이제 뭐 얼어가 죽은 사람들도 가스 죽은 숫자만큼 나왔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서 어떤 거지들도 많았고. 근데 그걸 해결한 게 바로 5060 세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철학과 사상, 덕택에 우리가 이만큼 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5060 세대들의 그 시대 정신은 이제 하드웨어, 즉 어떤 운동이라고, 새 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운동인가 동시에 바로 휴먼웨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휴먼웨어가 있으면 저는 휴먼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5060들이 만든 그런 산업화, 또 우리 경제 부흥, 세계 10위권의 이런 경제 그 규모에 만들어진 우리나라가 지금 가려는 건 단점이 없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제 이 벤처 사업을 하면서 지난 8년간 엄청나게 많은 잘못된 사회 관행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고 지금도 정부 공기관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피하지 않고 일부러라도 싸웁니다. 왜냐면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죠. 그럴 때 싸운다 해서 뭐 흑백 논리는 아닙니다. 싸우지만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할 도리는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래도 안 되고 또 가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까지 하면서 소송하면서 찾아가서 설명하고 합니다. 목적이 뭐냐면은 그걸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젊은 IT 벤처 기업인데 인터넷 1세대들이 해야 될 일들은 사실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저 IT 강국이 돼가지고 뭐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절대로 세계적 규모의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경험을 못했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없어요. 단순하게 돈만 벌자, 장사꾼처럼 돈만 벌자는 사명 가지고 이 고생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냐면 뭐 저도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많은데 맨날 뭐 어떤 데는 뭐 1시, 2시 들어가고 집에서 2시, 3시간 자고 또 나오고 제가 저기 95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지금 거의 뭐 그전에 이제 벨리서 공부할 때 한 3, 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년에 12년 채가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참 억울한 것 같아요. 너무나 인생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옛날 리얼리엠즈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팔려고 할 때 최소한 2천만 불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2, 300억은 챙겼을 겁니다. 그럼 제가 100억 챙기고 주주들 100억 돌려주고 직원들 100억 주고 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깝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한글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제 가장 큰 자산이 한글이라는 겁니다. 남보다 제가 그 먼저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등산길을 가다가 이런 도자기를 하나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남보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그걸 잘 좀 먼지 묻은 걸, 헝긋은 걸 닦아보니까 엄청난 보석이에요. 그럼 그걸 내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외국에다 팔아버렸다. 뭐 다시는 못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많은 문화재들이 그 뭐 프랑스도 가 있고 다른 나라 가 있는데 아직까지 못 돌려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이제 제가 팔고 나면 한글로서 인터넷 주소를 해가지고 인터넷 주소에 대한 한글화, 한글에 대한 등록에 대한 관리는 다 미국이다 주도할 수가 있겠죠. 미국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외국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좀 그거는 정서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죠. 자기 나라 말글의 등록을 사용료를 다른 나라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거는 조금 좀 정말 좀 이해가 할 수 없는 자존심의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못 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특수적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지난 한 8년간 이제 이 사업을 하다가 좀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제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좀 새마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우리 산업 1세대 분들은 새마을 운동으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어떤 규모를 이 정도면 뭐 대국화 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때에 비해서는 그때는 소득 GNP가 40불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10,000불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발전이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정말 새 마음 운동 없이는 저는 선진국 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대기업들한테 뭐 다 매직 해가지고 돈 내고 팔아라, 사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그거보다는 좀 서로 윈윈하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적어도 뭐 그쪽에서 받았으니까 고마움을 받았으니까 나중에라도 뭐 리턴 해주겠지. 언젠가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도메인 네임이 외국에서는 보니까 막 매진매석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 이름들이 많이 빼앗기고 있는데 그럼 국내에서는 누군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때 이제 신문사하고 해가지고 좀 아마 뭐 조선일보에도 조그맣게 좀 등대 해가지고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잘했다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비즈니스라는 게 서로 돌고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때 돈을 너무 쉽게 벌었더라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도메인을 하나 확보해가지고 기업에 비싼 돈 몇백만, 몇천만 원, 몇 억씩 받고 팔고 했다는 돈을 좀 많이 벌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 자신에 대한 발전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돈이 있으면 사람은 자기 개발을 안 하지 않습니까? 좀 사회가 좀 어렵고 해야 좀 자기 도전도 하고 성취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발전해가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때 당시에서는 누군가는 해야 될 좀 필요성이나 사명감이 아닌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구창한 어떤 사명감 이런 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단순히 이건 누군가는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 전화를 했죠. 해가지고 도메인을 중요하니까 등록하십시오. 대기업 기조실에다 전화하면은 많은 사람들 오해를 많이 했죠. 왜 아침부터 돈냉이 장사가 전화와가지고 돈냉이 등록하라 그러냐. 이런 식이었죠. 왜냐면 그때는 인터넷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저 친구들도
무슨 사업 하냐 그러길래 내 요즘 인터넷 사업 한다 그러니까 야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인테리어 사업 잘 되냐 할 정도로 인터넷도 모르는 시기였거든요. 그런 시기에 도메인을 이제 뭐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도메인을 설명하면서 거의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도메인은 인터넷 주소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깊이를 깨닫고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산업적으로도 크고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되면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수가 있다. 그리고 국가를 허브 국가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도메인 네임은 종주국이니까 미국에서 만든 제품은 잘 팔립니다. 미국에 대한 브랜드 밸류가 높아지니까. 그럼 한국에서 이걸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저기 독일어로 된 인터넷 주소, 또 저기 프랑스어로 된 인터넷 주소를 우리가 보급했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거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적으로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브랜드 가치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건 한번 해볼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선행 조사를 했습니다. 선행 기술도 조사하고 저는 이제 특허를 또 이제 부전공으로 했고 뭐 나름대로는 변리사 공부하려고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선행 기술 조사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뭔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해보니까 첫째는 우리나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용자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보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가 굉장히 빨리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땐 95년도인가 6년도에 300만 정도 됐는데 그 위에 뭐 금방 1000만 되고 금방 1500만 되는. 그래서 이렇다면은 우리나라가 모델이 사용자 기반은 되겠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이게 학계 인프라가 있을까? 우리나라 학자분들이 이 분야에 좀 뛰어난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리드해 가실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제회의를 좀 나가봤습니다. 국제회의를 나가보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의 정결남 박사님이나 그 다음에 ICU의 이제 이동환 박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고 국제회의에서도 리드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각종 뭐 모임에 가더라도 거의 뭐 리드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야, 좀 이런 좀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카이스트 정결남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CN닉을 만들 때도 도와드렸고 태국의 닉을 만들 때도 거의 뭐 만들어주시다시피 하고 일본도 도와드렸거든요. 우리가 리드하고 있더라고요. 학계에서는 리드하고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아직 꿈도 안 꾸고 있는 거예요. 뭐 정부에서는 산업계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 아직은 좀 아니죠. 그럼 이제 학계와 산업계가 움직이면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좀 생각했던 게, 적어도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다. 지금 도메인 네임은 영어로만 하지만은 이거는 자국으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상표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이제 변리사 공부를 했던 그 부분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한 50%의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지금 그 변리사 공부를 3년 동안 안 했으면은 제가 뭐 이렇게 마인드도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죠. 이건 분명히 이 사업은 기술적인 부분과 사회과학적인 부분 두 가지가 접목이 돼야만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이죠. 플러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한글. 이 세 가지가 합해져 하나로 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계 인프라가 됐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법률 인프라인데, 우리나라에 과연 이거를 서포트 할 수 있는 어떤 법률 학자분들이, 법률 전문가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근데 그게 캐시 마커였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커미티의 멤버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대검의 이제 중수부장님도 나와 계시고, 특허청의 부의사관분들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분들의 그 마인드가 이미 형성되고 있는 단계니까 저분들의 어떤 그 마인드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 인프라와 학계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인프라가 되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정부의 마인드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에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정부가 움직일 리가 없거든요. 물론 미국은 정부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먼저 깨고 이걸 산업화시키가 가니까 세계 강국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그 단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이제 정부 대 정부의 경쟁력은 분명히 미국한테 뒤지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제 뭐 힘으로도 뒤지지만 의식적으로도 좀 많이 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많이 다르죠. 이제는 좀 아주 좀 샵하신 분들이 정부의 이제 중추 어떤 그 기관으로서 뭐 과장이나 국장이나 또 거의 1급으로서 많이 진출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진출해서 기업적 마인드로서 빈실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기업 자체는 하나의 이제 그룹이니까. 국가라는 이제 그룹이고, 그 대통령은 이제 그 국민이 5년마다 뽑아주는 CEO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설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림즈가 한국에 입성할 때, 이제 캘리에서 이제 뭐 송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힝크라는 한글 인터넷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 때 나서 축소를 하시면서 베르사인과 리얼림즈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자라고 하셨는데 그 회사가 한 일주일인가 2주일도 안 돼서 리얼림즈하고 제휴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는 뭐 대기업이 투자한 회사들도 있고 19개 회사가 컨소시엄이 구축돼가지고 저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건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팔 걸 안 팔았을까? 뭐 이런 후회도 좀 했었고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옳고 그름의 문제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타협할 수 없다. 옳지 않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타협합니까? 예? 뭐 이제 옳은 일이다. 그러나 그걸로서 이제 서로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거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갤리과의 그런 관계 있고 하니까 한국 인터넷 전문센터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국제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를 이제 배제시켜 버립니다. 아예. 우리는 기술이 이만큼 있는데도 이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아예. 그리고 뭐 어떤 세미나나 뭐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뭐 시간도 우리한테 응시를 안 해줍니다. 뭐 4시에 시작되는 걸 4시 반에 시작된다 그래 놓고 가면은 4시부터 중요한 걸 결정시켜 놓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우리가 참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리 이미 찼다. 자리가 없으니까 오지 마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든 각종 자료들 이런 자료들에는 뭐 우리를 다 빼고 등록했습니다. 키워드 업계 이 자국을 해낸 실명 인터넷 주소를 하는 업체가 리얼림즈하고 우리하고 큰 두 회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이제 키워드 소개를 넣어주면서 우리는 아예 빼버린 겁니다. 근데 그럼 거기서 발행한 지금 책자들에 보면 지금도 나타나 있고 리얼림즈만 나타나 있고 우리는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틈만 되면은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직원들도 그러고 그냥 뭐 회사 적당히 팔아라. 뭐 굳이 뭐 이제 집에서도 고민하죠. 뭐 적당히 팔고 말지 뭐가 저 아니면 애국자가 없냐. 뭐 이런 뭐 이야기도 뭐 집에서도 나오고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거기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뭐냐면은, 아까 5060의 이제 시대 정신과 3040의 시대 정신이 뭔가. 3040의 시대 정신은, 저 잘못된 것을 피한다면 나는 굉장히 비겁자에 해당된다. 잘못된 거는 바꾸자. 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바꾸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뭐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극복을 하면서 뭐 오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한글로 된 인터넷 주소를 한국에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국으로 된 인터넷 주소를 이제 모델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지금 유일합니다. 거의 한국에서 좀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메일 가지고 거의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미국에서 비영어로 된 인터넷 주소를 만들겠습니까?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영어권 어느 나라에서나 한 나라에서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ADSL이라든 이런 초고속 인터넷망이 가장 발달돼 있고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준이 높기 때문에 모델 만들기는 가장 좋다 이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만든 이 모델은 곧 표준이 되거든요. 한국에서 표준이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서로 윈윈해서 저희가 제의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매출의 10%까지 캘리게 줄 테니까 같이 윈윈합시다. 그래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정말 국제적으로 이제 진출해서 이제 전 세계에다 이 기술을 공급하고 퀄컴처럼 좀 로얄티를 거꾸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될 텐데 국내에서 저렇게 계속 뒷다리 잡는 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지난해는 뭐 주수자원관리법을 만든다고 이상한 법을 만들면서 올리니까 맨날 우리는 거기 저지하러 다니면서 법 만드는 까지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법 만드는 까지 기업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 땅에서 사업하냐 이겁니다. 그냥 팔고 그냥 뭐 유학 가면 편한데 뭐 정부에서 정말 좋은 엔지니어들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국민은 사람들도 염증을 느끼면 떠나버립니다. 또 떠나버리면 저는 이제 이게 뭐 정말 국학자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좋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지만은 많은 보이지 않는 많은 엔지니어들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런 잘못된 사회 관행에 부딪히다 보면 나중에는 염증을 느끼고 떠납니다. 떠나면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손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각 나라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80여 개국 모아놨습니다. 아마 4월 말경 되면은 거의 뭐 한 5월경 되면은 거의 한 100여 개국 정도는 가능한데요. 한 나라에서 한 국가의 DB를 모으더라도 지금 한 명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게 80개국, 100개국은 100명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에 한 명 가지고 또 안 됩니다. 엔지니어도 서포팅이 돼야 되고, 장비도 서포팅이 돼야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올해 저희의 목표가 그겁니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 언어로 된 인터넷 주소를 시연해 보이겠다 이겁니다. 한국 내에서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글로 주소창에다가 자기 나라 언어로 쳤을 경우에 간다 이겁니다. 이미 5개국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타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저희가 이제 5개국 시범 섭취를 했습니다. 이미 매스컴에 좀 나온 적이 있는데, 일본 기자들이 놀랍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치니까 안 되더라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마이너시 신문, 또 도쿄 다이가쿠, 치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왜 되냐 이거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기자가 한국은 007의 나라 해가지고 월드컵 때 그런 기사를 썼다고 게 있는데, 그만큼 한국은 알게 모르게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한국에서 전 세계 100개국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은 세계 최초로 모델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한국에서 성공한 이 모델을 그대로 일본에 카피시키고 중국에 카피시키고 유럽에 카피시키면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이거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좀 잘못된 사회 관행에 대한 그걸 고치는 부분이 좀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게 이제 기존에는 좀 우리가 사실 저개발형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엄청난 사건들이라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일 어느 행정으로 있는 코엔 행정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외국인 CEO가 본 한국에 1년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국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을 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공장을 지을 게 아니라, 바로 한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바꾸면은 바로 한국은 선진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은 분명히 자기가 볼 때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선진국인데 생각하는 게 이건 저개발국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잘못된 정부 산하기관의 구조 체계들 이런 부분들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게 바뀌어지면은 난 이번에 참여정부가 산하기관의 장을 정말 민간기업원으로 좀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또 하나의 인사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정말 보다 더 한 걸음 더 선진 국으로 갈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도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계획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벤처 일체대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민족적 국가적으로도 좀 소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IT 분야라든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어떤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거기에 언제까지 그래야 되죠? 대신에 우리도 옛날에 은혜를 입은 만큼 우리도 은혜도 돌려줘야 되고 또 그런 만큼 미국과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50년 동맹 관계면은 50년간의 친구면은 친구가 친구의 정서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미국의 정서를 이해해야 되고 미국도 우리 정서를 이해해야 되죠. 그건 서로 노력해야 되죠. 근데 언제까지 이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면 무디스가 어떻게 움직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준익이 들어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얼마나 우리가 덜 떳떳하게 행동했으면 그러냐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저는 벤처기업들한테도 강조하고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의 스트롱 컴퍼니의 정의가 뭐냐 이겁니다. 한국에서의 강한 회사의 정의가 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의 강한 회사의 정의는 바로 약점이 없는 회사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정치적 빽이 좋은 회사, 또 학벌이 좋은 회사가 아니라 바로 기업체 내부에 약점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정말 사회적 관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사회적 관행, 잘못된 어떤 이런 문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선이 되지 않고 벤처기업 보고 니만 잘해라. 절대 안 됩니다. 벤처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 대기업들의 문화, 또 벤처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회적인 문화, 이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벤처기업만 잘할 수 있습니까? 벤처기업은 그 사회에 그대로 투명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잘하려고 처음에는 의기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기투합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분재로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건 이거다.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주소는요,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많은 경쟁력이 있는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업들이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이 오니까요. 그 얘기하면 불이익이 오니까. 저희들은 왜냐면 이런 얘기 하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이미 맥이 왔고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누가 하냐 이겁니다.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좀 넘버원이라고 되는 기업들이나 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기업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 내만 난다 치면 그만이다 생각하면 결국은 대구 같은 참사 또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넷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줄 때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 저는 얼마든지 우리나라 벤처기업들, 세계적 기업 나올 수 있는 기업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벤처기업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